안녕하세요. K드라마 무비입니다. 이미 7회 예고를 올렸습니다만 갑자기 골담초와 야광주라는 두 개의 주제어가 향후 드라마의 흐름을 결정할 거라는 생각에 이 두 개의 중요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5, 6회 리뷰와 함께 7회 예고 영상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추가로 5, 6회 리뷰와 7회 예고 시작합니다. 음사를 믿지 못하는 왕의 의도를 거스르고 궁궐 내에서 음사를 행했다는 이유로 도성에서 쫓겨난 강철이와 여리는 할머니 넙덕의 무고를 찾기 위해 내불산으로 갑니다.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할머니 무고를 찾은 여리는 팔척귀와 다시 한번 부딪혀보기로 결심하고 산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가섭스님이 산사를 떠나는 여리에게 준 것이 바로 골담초입니다. 5회에서는 가섭스님은 드라마의 향후 전개를 암시하는 두 개의 복선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골담초와 야광주입니다. 여러분, 가섭스님이 여리에게 골담초를 주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필요할 때가 있을 터이니 물 주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한편 가마를 타고 가는 최원우 대감의 딸 최인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가마 멀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가마 멀미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도성 밖으로 쫓겨난 신세이기에 내금이 관리들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내금이 군관이 자신들을 발견하자 급히 피신하는데 피신하는 곳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마 멀미로 잠시 휴식 중이던 최인선의 가마였으니. 그런데 가마를 타기 전에 강철이는 가지고 있던 골담초를 최인선에게 줘버리고 가마 속으로 여리와 함께 피신하죠. 곧 내금이 군관에게 잡히긴 하지만 이 골담초는 최인선이 보관하고 있는 셈이죠. 한편 최인선은 강철의 멋진 모습에 마음이 끌린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맡겨둔 골담초를 전해준다는 핑계로 몸종과 함께 집을 나서게 되죠. 그런데 꿈에 그리던 강철이를 만났으나 강철이는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갖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돌아서고 맙니다. 이 골담초는 가섭스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극 중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제 뇌피셜로는 가섭스님이 말한 골담초가 필요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6회 마지막 부분에 수기가 입에서 시커먼 썩은 물을 여리의 얼굴에 퍼붓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건 중전이 몇 차례의 악몽 중에 중전에게 나타난 악귀가 행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장 7회 예고편에서 여리가 몸이 무겁다며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드라마의 전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회에서는 악귀 중 팔척귀가 아니라 수기가 중심이 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기를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철이의 여리에 대한 감정이 향후 단순한 스승, 제자를 뛰어넘을 정도로까지 발전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회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의 썩은 물 세례로 저주받은 여리와 중전은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리는 어떻게 몸 회복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수기를 제거하면서 수기의 저주가 풀리며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는 오히려 골담초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가섭스님의 말대로 이 시점에 골담초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즉 여리와 중전은 이 골담초를 복용하고 몸을 회복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와중에 최인선이 갖고 있는 골담초를 얻으려는 장면이 등장할 것입니다. 최인선은 강철이가 갖든지 버리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지만 강철에 대한 연심 때문에 버리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자주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인선이 강철이에 대한 연심이 있는 한 물도 잘 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제 가섭스님이 말한 또 다른 복선 야광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가섭스님이 이미 이무기 강철이에게 말했지요. 팔척귀를 없애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용의 여의주나 강철이 몸속에 있는 야광주라고 하죠. 그런데 야광주를 일부만 사용하면 팔척귀를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건 가능하지만 결코 팔척귀를 없앨 수 없고 야광주를 100% 사용해야 팔척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야광주의 능력치를 100% 소진해버리면 강철이는 죽게 됩니다.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1000년이나 기다려왔는데 나보고 야광주 소진하고 죽어라고. 강철이가 가섭스님에게 땡중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한다며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강철이의 마음을 흔드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와의 몸주신 계약입니다.
처음에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몸주신 계약을 맺고 성스러운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강철이는 여리에게 서서히 스승과 제자 이상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드라마 결말에는 결국 팔척기를 없애게 될 겁니다. 하지만 팔척기를 없애는 방법이 가섭스님 말대로 강철이 몸속에 있는 야광주의 능력치를 100%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강철이가 야광주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강철이가 지금 시점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야광주 능력치를 100% 소진할까?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강철이가 야광주를 100% 사용하기 위한 빌드업 수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리를 위해서라도 팔척기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강철이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강철이가 여리에 대한 감정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여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팔척기를 없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철이가 야광주를 완전히 사용하는 때는 언제일까가 시청자들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7, 8회쯤에서 강철이가 야광주를 소진하고 벌써 죽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골담초와 야광주는 향후 이 드라마 귀궁의 전개 방향을 가늠할 주요 복선이지만 아직 야광주는 아니라는 거죠. 순서상으로 골담초가 필요할 때가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 5, 6회 리뷰와 7회 예고 뇌피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